자, 오늘은요,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발생. 전기의 발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원자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라는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는요, 이렇게 모양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이 2라고 한다는 것은 한번 써볼까요? 원자 핵이 있고 지금 2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양성자가 2개 있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를 전하를 갖는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자라고 하죠. 원자핵부터 볼게요.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원자핵의 가장 큰 특징,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질량 대부분을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움직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 반대로 전자는요, 원자핵과 다른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요. 특히 전자는요, 원자핵 주변을 움직입니다. 원자핵 주변을 움직인다. 자, 그래서요,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가면 이 원자는 전자를 잃은 양이온이 되고 외부로부터 전자가 들어와 하나의 혹은 2개, 여러 개의 전자를 갖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찰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전기란 무엇일까요?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이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를 바로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적어보도록 할까요?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바로 마찰전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찰전기의 특징과 왜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찰전기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을 말한대요. 즉, 2개의 물체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찰에 의해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보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 자, 그리고요, 이 마찰 전기는요, 계속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한대요. 전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한다. 자, 그렇다면 마찰전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생기는 이유를 보면요. 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찰을 시킬 때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는 이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마찰 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마찰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대전이라는 것과 대전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이라는 것은요,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전자가 마찰에 의해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전자의 이동으로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중성이던 물체가 전하, 즉 전기를 띠는 현상, 이걸 바로 대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바로 대전체라고 합니다. 전하, 그리고 혹은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플라스틱 빨대가 있고요. 빨대를요, 털가죽에 문질러 본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털가죽은 원자핵이 4개가 있고 빨대도 원자핵이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전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원자핵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된다면 물체가 중성이 되겠죠? 털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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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넷, 전자도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둘 다 중성이었는데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와 털가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찰을 계속해서 시키게 된다면 마찰 후에는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원자핵은 하나, 둘, 셋, 4개인데 플라스틱 빨대의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원자핵의 개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의 대전체가 됐고요. 털가죽은요,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량이 4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를 잃어 털가죽은 플러스의 전하가 된 대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하고요.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체와 마찰시켰을 때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잃고 어떤 물체는 전자를 얻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대전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플러스로 대전되기 쉬운 물체랑 마이너스로 대전되기 쉬운 물체들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털, 유명, 잠시만요. 유명, 나, 고, 풀 이렇게 외워볼게요. 털, 유명, 나, 고, 풀 각각의 뜻을 보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플러스 쪽과 가까운 쪽에 있는 물체든 플러스로 대전되기가 쉽고 마이너스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요. 마이너스로 대전되기가 쉽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털과 플라스틱을 마찰시키게 되면 플러스 쪽과 가까이 있는 털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플라스틱은요 마이너스와 털가죽에 비해 마이너스와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유리와 명주를 마찰을 시키면요 이번엔 유리가 명주보다 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명주는요 유리에 비해 마이너스와 더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무와 그리고 고무를 보게 되면 둘이 마찰을 시키게 되면 나무는 고무에 비해 플러스와 가깝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 고무는 나무에 비해 마이너스와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머리를 빗을 때 플라스틱 빗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달라붙잖아요. 바로 이러한 현상 혹은 그릇에 비닐랩이 들러붙을 때 이때도 마찰력에 의한 현상이고요. 겨울에 입는 스웨터, 우리 밤에 불을 꺼놓고 입고 있던 스웨터를 벗으면 따끔한 느낌과 함께 불꽃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바로 이것도 마찰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다음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볼까요?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력입니다. 청력은요, 듣기만 해도 조금 무언가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 즉 같은 전하,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사이 전하에서 밀어내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와 플러스 전하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바로 청력이라고 하고요. 인력은요, 반대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우리 반대에 끌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전하, 반대의 전하에서 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을 바로 인력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의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계속해서 전기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리에 따른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가까운 거리에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있고요. 이번에는 바로 옆에 거리가 이렇게 먼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거리는 가깝고 여기는 멀 때 여기는 지금 두 물체 사이에 같은 전하가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전기력인 청력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대전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벌어지는 이 각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작아져서 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도가 더 작다라고 합니다. 거리가 더 가까울 때 청력이 커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청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요. 전하량에 따른 전기력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에 따른 전기력 크기. 자, 이번에는요.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대전체는 더 많은 전하량이 있고 두 번째에 있는 이 대전체는 조금밖에 전하량이 더 작다라고 했을 때 전하량이 큰 대전체는 청력이 커지면서 많이 밀어내고 전하량이 작은 것은요, 청력이 작아 덜 밀어낸다고 합니다. 거리가 같을 때는 전하량이 클수록 청력이 커지고 거리가 같을 때 전하량이 작을수록 청력은 더 작아진다 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플라스틱 빨대가 있고요. 플라스틱 빨대를요, 털가죽으로 대전된 털가죽에 어떠한 전기력이 작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시키면 마찰시킨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전기력 중에서도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쪽에 역시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빨대에 똑같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빨대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두 사이에는 똑같이 마이너스의 전하가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가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까닭은 플러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의 전하량보다 크기 때문이겠죠. 자, 3번.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이때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4번.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이너스를 띤 뭐가 이동한다? 원자핵은 그대로 있지만 전자가 이동한다 라고 했고요. 5번. 전기력은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과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이고요.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마찰 전기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전기를 띠지 않는, 즉 중성인 금속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금속의 각 끝 부분이요, 전하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즉 증성이었던 금속이었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의 양 끝에 전하를 띠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게요. 자, 예를 들면요, 다음과 같은 금속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금속이 있고요. 금속은요, 처음에 중성이었다고 해요. 중성이니까 원자량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같겠죠. 자, 똑같은 금속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갈 건데, 자, 첫 번째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자, 반대가 끌린다고 했습니다. 플러스의 원자핵의 전하량과 다른 전자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 있던 것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서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많아지는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반대로 전자가 모두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쪽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전자의 이동 방향.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이 전자가 같은 전하가 왔기 때문에 청력의 영향을 받아 반대쪽으로 모두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하량이 많은 이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전자가 모인 금속의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이때 전자는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인 전하로 대전이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써볼까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 여기는 대전체와 반대 전하 대전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전체와 금속은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바로 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이 되겠죠?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렇다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게 어떤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고 어떤 것들이 이용이 되는지 볼까요? 예를 들면, 자, 구름이 지나갈 때 구름 아래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땅을 지나가다가 땅은 플러스의 전하가 있을 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방전이 되면서 땅으로 이렇게 닿는 거, 바로 번개 현상이 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터치보드 이런 거, 터치스크린 모두 다 정전기 유도 현상, 그리고 복사기를 통해서 토너가 종이에 글씨를 새기는 것도 바로 이 정전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검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가 대전이 되었는지 혹은 대전이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정전기 유도를 통해 물체의 대전이 됐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검전기는요, 이렇게 생겼대요. 위쪽에는 얇은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에는 금속판 아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전기 안에를 보면 전자 이동할 수 있는 금속 기둥이 있고요. 그 밑에는 얇은 금속 박이 있다고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판이 있고, 여기는 전련체,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 여기는 금속 기둥이 있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곳, 마지막으로 금속으로 된 얇은 판, 금속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체, 즉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금속판에 닿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가서 정전기 유도를 시켰을 때 이 금속박의 변화를 통해서 대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판은요,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이 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대전체와의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인력이 작용이 되고, 인력에 의해 대전체와, 이것은 대전체니까 대전체 적어볼게요. 대전체와 다른 반대라고 해볼까요?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금속 기둥에서는요, 이렇대요.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대전체로 받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는요,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금속 기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금속박은요,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양 금속박 사이에서는 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금속박엔 청력으로 두 금속박 사이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검전기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금속판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과 금속박은 전하를 띠고, 이때 금속박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청력 현상에 의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검전기로 가져가면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금속판은요, 대전체와 반대인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대전체와 먼 쪽의 금속박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원리 선생님이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요, 대전체 자체가 중성이었어요. 중성이니까 중성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의 전하량만큼 마이너스의 전하자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기둥을 타고 이렇게 금속판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판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원자핵은 움직임이 없고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많아진 이 금속판은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전자가 모두 이동해서 플러스의 양이 많아진 금속박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이 사이는 청력이 일어나 금속박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원래 중성이었던 플러스 중성이었던 이 검전기는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청력에 의해서 전자가 기둥을 타고 아래로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금속판은요,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의 전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금속박은요, 전자가 금속판으로부터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전자가 많아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금속박 사이는요, 서로 마이너스에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로는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검전기에 가까이 되는 이 대전체 혹은 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중성인 검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전기는요, 이렇게 중성이 되어 있고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전하가 많아진 금속파는 마이너스, 금속팍은 플러스가 되면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요. 이 청력에 의해서 금속팍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대전되지 않은 중성의 물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두 사이에는 경전기 유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팍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므라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금속팍이 벌어진다는 것은 즉 물체가 대전된 것, 금속팍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체가 대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체에 대전된 전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성이었던 검전기에 중성인 이렇게 검전기가 있고요. 처음에는 전하량이 적은 전하량을 갖고 있는 플러스의 대전체, 이번에는 전하량이 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역시나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인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전자가 조금만 이동하게 될 거고요. 금속파는 마이너스, 금속팍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지만 전자의 이동이 적어 여기에서 벌어지는 금속팍은 조금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전체의 전하량이 많으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 많은 전자가 위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금속팍의 전하량이 커지고 금속팍에도 플러스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커진 전하량에 의해서 금속팍은요, 더 큰 청력을 받아 금속팍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즉, 대전체의 전하량이 작으면 금속팍이 조금 벌어지고 대전체의 전하량이 크면 금속팍도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 대전된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검전기가 모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여서 금속팍이 벌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를 가지고 가면 대전체도 플러스, 검전기도 플러스일 때는요, 금속팍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 더 남아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밀어내는 청력이 더 커지면서 더 크게 벌어지고, 예를 들어
똑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반대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때는요, 금속박이 더 조금 오므라드는데요. 오므라들게 되는데 이때 금속판에 여전히 남아있던 전자들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면서 청력이 약해지면서 조금 오므라들게 됩니다. 즉,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똑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전기의 전하가 대전체의 전하가 같을 경우 더 벌어지고 검전기에 대전된 전하와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가 다를 경우는 금속박이 조금 오므라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전기가 지금까진 중성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는 처음에 중성이었는데요. 중성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성. 이 검전기를요, 모두 다 플러스의 상태로 대전시킬 겁니다. 자, 중성이었던 검전기에요, 플러스로 대전시키기 위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전자들이 모두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대전체를 이렇게 둔 사이에 이렇게 아래로 간 전자에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전자는요, 이 금속 기둥을 통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두 이동을 하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 검전기는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금속박은 벌어지지 않고 오므라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전자가 모두 다 손가락으로 이동한 다음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과 대전체를 모두 떼어주게 되면 이때 검전기는 모두 플러스로 대전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면 검전기는 역시나 처음에 중성이었어요. 중성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전기적 인력을 통해 아래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게 돼서 금속판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금속박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때 역시나 대전체는 금속판 가까이에 있고 손가락을 금속판에 대어주면 금속판과는 상관없이 금속박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에 있던 전자들이 이번에는요, 기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금속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에서 아래로 금속박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동하는 동안 중성이었고
중성이었기 때문에 금속박이 오므라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떼어주면 이때 검전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집니다. 즉, 내가 검전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용을 하고, 내가 마이너스로 검전기를 대전시키고 싶을 때는 플러스의 대전체를 이용을 합니다. 이때 손가락은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받거나 하는데, 마이너스의 대전체를 가지고 가서 검전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킬 때는 금속박이 있던 전자의 이동이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로 검전기를 대전시키고 싶어줄 때는 손가락에서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은 검전기가 중성이기 때문에 금속박이 오므라져 있다가 금속박이 손가락과 대전체를 치우면요, 이때 검전기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18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볼게요. 1번,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막대의 양 끝이 전하를 떼는 현상,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2번,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가,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가 유도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인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판은 가깝기 때문에 반대인 전하인 마이너스로, 금속박은 멀기 때문에 같은 전하인 플러스로 대전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9쪽에 있는 우리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검전기에다가요, 우리 잠깐 손을 대어 보았다고 해요. 손을 대는 것은요, 이 검전기에 있는 전자를 모두 이동시켜 중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문질렀대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문질렀을 때 우리 기억나나요? 털, 유명, 나고풀 둘이 마찰을 시키면 털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빨대를 검전기에다가 가지고 갔다라고 해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빨대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검전기가 전하가 되는지 본다면,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의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되면서 두 사이에 청력이 발생돼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털 가죽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렀을 때 털 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었다면 반대로 마이너스를 전하를 띈 전자가 빨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빨대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2번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했을 때 이번에는 금속판은 플라스틱 빨대와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금속판은 플러스지만 금속박은 멀리 있기 때문에 대전체와 같은 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2번 볼게요. 이번에 1번 대전된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전자가 막대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대전된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 정기적인 이 청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금속판에 가까이 했을 때 전자가 막대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한다. 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둥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번,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은 두 장의 금속박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전기력 보였어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 그래서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지고 가면 금속판은 다른 전하인 플러스로 그리고 금속박은 같은 전하인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